자, 지금 뭐 가면 쓰고 와갖고 다들 웃고 난리가 나셨는데, 영화 V4 벤데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면을 쓰고 나온 이유는, 원래 수업할 때 제가 가면 쓰는 건 아니죠. 그죠? 다만, 이 가면 안의 자유를 저는 찾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물론 이 영상이 뭐, 많이 돌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도 나름 여기 대치동에서 수업을 꽤 오랜 시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밥 한 번 먹으러 가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떡볶이 한번 먹으러 가도 뭐 선생님 어디서 떡볶이 드시죠? 이런 식의 전화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야. 이게 불편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요번에 재수하시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요 수업에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 하도 이제 문법에 대한 걱정들 많고 그 부분을 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걸 남겨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제일 마지막 수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제일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제일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죠? 정리된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수능 특강 책에 있는 설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제가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몇 개의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서 수능 요번 문법을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 화장문에, 그죠? 문법 파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페이지 202쪽을 다 같이 열어주세요. 202쪽부터가 이제 문법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일단 좀 열어두시고요. 자, 다들 여셨어요? 여셨습니까? 네네네.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1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언어의 본질과 의문 파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언어의 특성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 눈도장 정도는 찍어 두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문이 뭐죠? 의문 뭔가요? 네,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죠? 어떤 거죠? 의문의 개념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몇몇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자, 이거 보이세요, 다들? 네. 그래서 공관음, 난관임, 뭐 이런 글자를 제가 적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세트 여기에서는 이 기역과 니은 때문에 의미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난관임은 어때요? 일단 두 번째 쓰여진 제가, 요건 모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문이란 어찌 보면은 자음과 모음 때문에 이런 그쵸 뜻의 변별 지점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요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지해 내셨을 거야.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길 또 보셔야죠. 자, 요런 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는 지금 니은, 우, 니은 다 동일한 의문, 자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좀 전에 제가 의문을 편하게 자음과 모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 우, 니은 동일하지만 눈과 누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런 장음의 표시도 그죠? 뜻을 변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상세하게 지금 며칠 후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쪼개서 볼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의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절 의문으로서 자음과 모음 뜻을 변별해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단음으로써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 이런 지점들도 뜻을 변별해 준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밑에 202쪽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 분절 의문에서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반모음이라는 부분만 조금 의미 부여하고 가볼게. 그죠? 반모음은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며 홀로 쓰이지 못함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이 반모음 자체는 어찌 보면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반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 공기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모음적인 측면이 있고요. 홀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자음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그래서 반모음은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정리한 내용이지만 우리 모음의 종류 중에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중모음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내는 게
단모음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죠?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파트보다는 사실은 음운의 변동 부분들을 많이들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최종 정리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많이 시간 할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페이지를 조금 넘겨주시고요. 네, 203쪽을 가보시면은 비분절 음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어의 음운 체계로서 자음 체계, 그다음 모음 체계 있는데, 저희는 수업할 때 제가 매번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법을 자꾸 외우려고 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외웠던 것들은 잊어먹기 마련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가 있고 흐름이 있는 그런 문법을 지향한다. 지향인 거죠. 지향이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몇몇 개를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자음에서는 그 하단부에 있는 비음과 유음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길 부탁한다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나라 마음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 노란 양말로 알고 계셔도 되고, 또 남학생들은 또 마누라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무 과한 욕심내셔서 뭐 마누라 양말인가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만 욕심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울림소리인 요 나라 마음 4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나라 마음이 비음과 유음으로 또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그냥 눈도장 한번 진하게 찍어 두시고 모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예. 일단 21개의 모음이 지금 현대 문법 내에서 지금 21개로 모음을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의 단모음과 11개 이중모음으로 나눠놨어요. 그죠? 그럼 그 단모음 10개를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단모음 10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심플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것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들을 한번 적어보면, 자, 아, 어, 오, 우, 이까지 해서 이렇게 6개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심플한 형태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어쩌면 맞아요.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고, 여기다 제가 점 하나만 찍을게요. 지금은 사라진 거지만 옛날에 우리 국어의 역사 파트에서 수업할 때 이미 한번 배우셨겠지만, 그때 중세 시대에는 단모음을 아, 어, 오, 우, 이, 아래아까지 해서 이제 7개 이렇게 그때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실이 되면서 이렇게 6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근데 분명히 제가 10개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그 10개가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사이에 짝대기를 하나씩 더 근다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어, 우, 우, 이에다가 밑에 에, 왜, 위까지 해갖고선 10개의 이제 단모음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죠? 10개의 단모음. 자, 그런데 이 10개의 단모음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발음이 조금 불편합니까? 발음이 불편한 애가 좀 있지 않아요? 발음이 불편한 애 없어요? 네. 없어요? 다 발음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요 부분에서는 사실은 왜, 위, 이게 단모음이라는 게 발음할 때 우리 이 입이나 이 입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발음을 할 때 사실은 단모음적으로 우리가 발음을 잘 못해.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 10개를 현재 단모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근데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되게 웃긴 유령 같은 거 하나 계속 마주치지 않나요? 저는 좀 아마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학교 문법은 뭔가요? 그 떠돌아다니는 그 유령의 실체는 어디 있죠? 학교 문법의 중에서 뭐가 나온다는데, 그게 아마 요번 수능을 준비하고 요번 수능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A형, B형으로 나눠진 형태의 수능이 몇 년째 진행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문법의 기본을 충실하게 이렇게 수업하는 형태? 이게 좀 강하게 진행이 됐었다면, 요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깊이감이 좀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 깊이감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다양한 시각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무언가가 오히려 외워진 친구들은 다른 각도로 그 부분을 보면
다른 결론치에 도달하는 거를 만나볼 때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다양한 각도로 틀어서 볼 때마다 이제 달리 해석되는 지점들이 문법 내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길어졌는데, 자, 그럼 지금 일단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해봤어요. 이 의문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문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봐야만 했었으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지루한 얘기들은 이제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단부를 잠깐 보시면 203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국어의 의문 변동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의문 변동. 제가 한번 의문의 변동이라고 크게 써볼게요. 이 의문의 변동을 공부할 때도 뭐 다양한 의문의 변동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외우려고 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냐면 그 각각 의문 변동의 글자적인 의미에 좀 주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요것만 갖고도 마찬가지야. 우린 이미 의문을 알고 있잖아. 그죠? 의문을 알고 있는데 그 의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된다겠어요? 그러면 모든 우리 말들이 다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그대로 하늘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이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야. 제가 문법 수업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경우가 마음 아팠던 경우죠. 어찌 보면. 문법 이런 어떤 변화되는 지점에 주목을 해서 그 점을 쳐다봐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단어를 계속 넉넉히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든가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요번 문법 책에서는 의문의 변동을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나누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 203페이지 3- 바로 2번에 보면요. 의문의 변동의 분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의문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다. 물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또 나누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들, 묶음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형태 4가지의 흐름에 맞춰서 세분화시키는 의문의 변동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교체. 교체는 일정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지점이겠죠. 바뀐다는 거. 그쵸?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써있는 거 뒷페이지 가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 뒷장 이제 넘어가셨죠? 204쪽에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음절이 뭔가요? 음절이 뭐죠? 우리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럼 한 글자의 끝소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돼? 받침이 되는 거야. 그죠? 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받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사실 그쵸? 얘 이름 안에서 우린 이미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뭐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야? 받침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여기서 제시가 된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지금 수험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 그쵸? 어떤 걸 기억해? 그게 잘 짜맞춰지진 않는데 그냥 파편적으로 기억하는 거지. 그녀 다리만 봐요를 전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 그럼 그 그녀 다리만 봐요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는 거야. 한번 적어볼게요. 그녀 다리만 봐요. 미음, 이응, 시옷만 빠지고 그냥 순서대로 7개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제가 7개의 자음을 써봤는데 이 자음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글자로 쓸 때 우리가 한 글자를 이룰 때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인 거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 자음의 글씨들이 19개 쓰려면 다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여지는 자음들이 소리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요 안의 범주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겠지? 그러면 제가 몇 개 한번 단어를 적어볼게요. 제가 즐겨 쓰는 가장 손쉬운 얘기도 하니까 지금 3개의 단어를 제가 적어봤어요. 발음 한번 부탁드려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네. 왜 웃어요? 아, 발음 못해. 오도독. 오도독? 네. 오스오지 오치가 아니고, 요렇게 나타난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시옷, 지읒, 치읓이라는 분명히 다른 자음들이 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리값은 다 하나로 났다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대표음인 거지.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애들이 요런 애들로 대표로 발음이 되느냐? 비슷한 집안의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손쉬울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애나 요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난다는 거지. 근데 쌍니은이 있나요? 쌍니은 없어. 그럼 니은으로 쓰여진 애만 그냥 니은으로 난다는 거야. 괜찮겠지? 쌍디귿 있죠? 그다음 티읕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요렇게 난다는 애. 괜찮지? 그 다음에 쌍리을이 없고 그거에 대한 거센 소리도 역시 없고 쌍리음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센 소리 없고 요거는 또 있네요. 요렇게 이것도 없으니까 자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쌍기역이나 키읔이 기역으로 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만약에 기역 같은 건 어떻게 되죠? 기역은 그냥 기역으로 나니까 아무런 현상이 아닌 거지 뭐. 괜찮겠어? 괜찮아? 네. 자 그러면요 선생님 근데요 여기 이거 말고도 다른 자음들 저기 시옷, 지읒, 치읓도 있고 막 히읗도 있고 이런 애들은 어쩌죠? 참 다행인 것이 참 다행이죠. 지금 이 7개의 대표음 중에 베스트가 있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누구? 디귿이야. 그래서 나머지 자음은 다 얘가 받아.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참 쉽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어찌 보면 이런 거잖아. 그지? 지금 받침이 원래 쓰여진 자음의 받침의 소리를 그대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편안하게 요 대표음으로 받침음을 내게 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역으로 이거 문법제 푸드인데 잘 없는 얘기를 제가 해볼 건데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확인사슬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떤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받침이 꼭 있어야 되지. 받침이 없는데 어떻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겠어. 그죠? 그래서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받침이 뭐가 아니어야 돼? 대표음이 아니어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대표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 아무런 음운 현상이 안 일어난 거니까. 괜찮습니까? 다들 아시겠어요? 괜찮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주목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 출제와 연관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시험을 며칠 앞둔 이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잘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자, 똑같은 옷의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요것들의 이제 발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요거 한번 발음해볼까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시옷은 대표음 디귿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됐다가 연음이라고는 아시죠? 연음이 어떤 거죠? 요렇게 첫 글자에 받침이 있고 그쵸? 첫 글자에 받침이 있고 그 받침이 뒷자리에 요 동글뱅이는 자음의 이응이니? 아니지. 빵! 소리값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 이럴 때는 이사를 가서 이렇게 쏙 옮겨가잖아. 이런 걸 연음이라고 하지. 아시죠? 그래서 오디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 오디 참 예쁘다. 이렇게 발음하나요? 이렇게 안 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시옷이 연음돼서 옷이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한 글자일 때만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얘도 그 우산에 머리카락 있어.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또 어떻게 되죠? 얘는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그죠? 오단 이렇게 연음이 되잖아. 그럼 이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야? 무슨 차이가 있죠? 이와 안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 그치?
물론 여기서 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전문적인 얘기가 있지만 아직은 형태소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하셨지만요. 이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할게. 혼자 쓸 수 없는 이죠. 이 이는 뭐 이런 숫자의 이도 아니고요. 그죠? 어떤 곤충의 일환도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홀로 쓰일 수 없는. 그럼 얘는 어때? 아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아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 차이를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의 확인사살법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요것만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한 글자일 때는요. 이 두 개에 맞춰져서 다 일어나요. 근데 두 글자 이상일 때는 뒤에 오는 글자가 이렇게 첫 소리가 빵인 경우, 이렇게 첫 소리가 빵인 경우인데 얘는 어때? 홀로 쓰일 수 없는 아이지. 괜찮아요? 근데 얘는 어떠죠? 홀로 쓰일 수 있는 아이잖아. 이렇게 홀로 쓰일 수 있는 아이일 때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간다는 사실. 괜찮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요번 수능을 저격할 만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죠. 그게 뭘까?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요 부분을 해보셨을 것 같아. 제가 노란 글씨 잘 보여요? 예, 요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치? 이 이랑이 사실은 잘 안 쓰는 단어긴 하지만 뭐 밭이랑 논이랑 뭐 이런 경우 그쵸? 이렇게 이어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접속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로도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밭에 이렇게 생긴 그런 부분들을 또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 볼록볼록 펴지는 부분. 그래서 그거의 의미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품사마저도 다르죠. 얘가 조사일 때랑 명사일 때가 다르더라는 거야. 괜찮겠어요? 조사일 때랑 명사일 때랑 다르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조사일 때를 먼저 해볼게. 조사일 경우. 그럼 얘를 조사가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혼자 쓰일 수 없는 애죠. 요런 아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영음돼야 될까? 어떻게 그랬어? 그냥 영음이지. 그죠? 그냥 영음이 되잖아. 그럼 얘가 1차적으로 이렇게 영음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그랬다가 이 티읕이 이를 만나죠. 그래서 밭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음화랑 지금 같이 일어난 거라 지금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랑 여기 일어나는 그죠? 국의 음화 요런 형태를 취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문법 수업을 한번 다 정리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뒤에 진행될 국의 음화를 듣고 이 부분을 다시 돌려서 보는 것도 방법이야. 괜찮겠어요? 중요하니까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게 조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왜? 끝이 일어나서 연음을 할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얘가 끝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일단 1차적으로 취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니은은 첨가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최종적으로 발음됩니까? 이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요렇게까지 가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일어난 현상들이 다 뭐야? 일단 끝 일어났고 그쵸? 여기서는 미음음 첨가 여기서는 뭐죠 이거? 비음화까지. 자, 여기 미음음 첨가라든가 비음화는 이 뒤에 수업에서 계속 이어질 테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숙제가 안 됐다면 그걸 먼저 바로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일로 오시는 것도 방법이야.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괜찮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우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야,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니까 좋으네. 필기 같은 것도 좀 부담이 덜 되는데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다시 할 수 있을까? 왜 이 방법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글씨 예쁘게 써도 되지 않을까? 아,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저는 손이 산발이니까. 네, 그건 불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뒤에 있는 두 개, 비음화랑 유음화 있잖아. 그치? 그 비음화랑 유음화를 묶어보자. 일단 묶고
그쵸? 그걸 이미 이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얘네들의 이름에서. 그래서 자음이 같게 변화된다. 이거네요. 요거대로 뜻을 풀면. 그죠? 자, 그래서 자음이 어떤 식으로 같게 변화되는지 제가 몇몇 가지 예를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뭘 써볼까? 네. 글씨 잘 쓰라고 하니까 막 긴장되는데요. 네. 그래도 글씨는 여전히 못 쓰는 건 뭔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글씨를 일부러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더 집중하고, 저게 뭐지? 그러고 막 또 풀어지게 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예를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 발음 기호를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거 빵인가요? 이거 유의하셔야죠? 똥걸랭이는 첫 소리로 쓰일 때만 빵이고, 받침으로 쓰일 때는 자음의 이응이 맞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요 자음하고 요 자음이 지금 만나서 툭탁툭탁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싸워서 결과물이 요렇게. 눈으로도 확실히 보여요. 예, 이 아이가 이기고 이 아이가 질 것 같아. 그지? 코피가 하나 터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러면은 진 거 아니야? 싸움에서 말이야. 그죠? 자, 요번에는 니은이라는 자음하고 리을이라는 자음이 또 툭탁툭탁 싸우다가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얘가 머리에 혹 하나 생긴 느낌? 그죠? 편화가 생겼으니까. 그죠? 근데 요번에 얘랑은 어때? 기역과 리을은 둘 다 조금씩 예, 상처를 입었습니다. 변화가 생겼으니까. 괜찮겠어요? 자, 요런 형태로서 어쨌든 변화가 생겼으니까 음운의 변동은 확실하군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서, 그러니까 자음 동화는 어떨 때 일어날지 한번 문법 책엔 잘 적혀있지 않지만 확인사슬법으로 노란색 분필로 써볼게. 그치?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공간이 형성이 돼야 돼. 형성이. 그러면 한 글자일 때는 자음 동화 일어난다는 얘기야? 절대 못 일어나요. 왜? 중간에 모음이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괜찮겠어요? 최소 두 글자 이상이 돼야 되고. 그죠? 그럼 두 글자 이상은 다 일어날까? 아니지. 뒤에 오는 글자가 자리가 비어있는 빵인 경우거나. 그쵸? 빵. 아까 했었어. 꼬치 할 때 이 같은 경우가. 그쵸? 지금 빵이잖아 사실은. 그치? 그 다음에 예, 요런 경우에 받침이 있어야 되겠지. 요 밑에. 그래야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 있겠지.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공간이 형성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 그 만났던 자음과 자음이 항상 우리 아까 외웠던 나라마음, 그게 이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나라마음, 뭐 만노래도 좋고 노래도 좋고 요 네 가지로 변화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그럼 볼까? 지금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공간 형성됐어. 그죠?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만난 놈들이 나라마음에 있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니은 리을 자음과 자음이 만났어. 1번 조건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 요것도 역시 예, 요 안에 있네. 괜찮죠?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이 역시 자음과 자음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 니은도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자음 동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이 두 가지만 확인해보면 사실상 끝나는 게임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예 자음 동화를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 게 비음화하고 유음화를 묶어 세워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번에는 그걸 풀어봅시다. 비음하고 유음으로. 아까 지금 나라마음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비음과 유음도 제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 자음표 할 때 말씀드렸어. 그리고 이미 그거 알고 계시고 제가 막 이렇게 코 막고 발음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응 이러면 콧소리가 확실히 나는 애들은요 비음인 거고 리을만 유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쵸? 그게 이제 여기서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이응하고 니은은 코 막고 나면 분명히 콧소리로 바뀌는 그죠? 비음인 거죠. 그래서 얘는 비음으로 둘 다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가 맞아요. 괜찮습니까? 비음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얘는 유음화. 얘 역시 비음화. 그래서 사실은 비음화나 유음화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해서 제가 자음동화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친 김에 그러면 이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방향과 순서, 이런 기준으로도 나눠보기도 하거든요. 그것까지 해보는 거야. 아까 지금 이응하고 리을이 툭탁툭탁 싸우다가 누가 이긴 것 같다 그랬어? 얘가 이겨서 얘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뒤로 영향을 줬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겠어?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순순히 진행된다. 그래서 순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떠니? 뒤에 있는 놈의 영향으로 앞이 변화가 됐어. 그치? 그럼 얘는 요런 식. 그쵸? 와, 오늘 분필 격파 대단하네요, 제가. 그죠? 요거는 거슬려 역자를 써서 방향이 거꾸로 진행된다. 요렇게 해갖고 역행. 괜찮지? 얘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다. 이랬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상호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자음동화를 보통 이렇게 한번 나눠볼 때 방향에 입각한 기준으로는 순행, 역행, 상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변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변하느냐, 이런 차이를 가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는 형태가 같니 다르니? 이응과 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완전이라는 말을 쓰지. 완전하지 못한 변화를 겪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불완전 순행동화. 괜찮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떠니? 리을로 같아졌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완전 역행. 네, 이렇게 갑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다르니까 불완전 상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똑똑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근데 이 이름에 따라서 그 뜻이 다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자음이 같아지는 게 자음동화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자음동화 아니에요? 얘네는 아직 안 같아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다. 똑똑이들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임의로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좌표측에 지금 이응하고 리을이 있다고 쳐봐. 그지? 이응과 리을이 있는데 이응이 힘이 세서 자기랑 똑같이 만들려고 영차고 땡겼어. 근데 완전히 여기까지 못 땡겨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야? 같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땡겼는데 미처 못 땡겼기 때문에 불완전. 이해되지? 괜찮겠어? 근데 얘는 어때? 니은하고 리을이 어떠니? 누가 누구를 땡겼어? 리을이 니은을 땡겼거든? 근데 완전하게 똑같이 자기 자리까지 땡겨왔기 때문에 얘는 완전. 그쵸? 그래서 어쨌든 자음동화라는 그 흐름 속에 놓여있는 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자음동화를 설명을 하면서 비음화, 유음화, 여기 써있는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문법이 워낙 지루한 분야죠. 그죠? 근데 그 지루한 분야를 좀 기본을 탄탄하게 우리가 가져내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응용되는 지점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해낼 수 있어요. 그죠? 요번에는 구개음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구개음이 아닌 애가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야. 자음표를 보면 구개음이니 무슨 음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경구개음, 영구개음 이렇게 해갖고 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개음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많이들 외우고 있잖아. 그지? 디귿이 이를 만나면 치읓, 티귿이 이를 만나면 치읓.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거 기억나시죠? 김치. 김치를 아이고 올해는 그냥 김장김치가 잘 됐죠. 할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괜찮겠니? 그죠? 그럼 그분들이 이걸 만약에 김치라고 한다. 그럼 이거를 구개음화로 할 수 있을까? 뭐 안 될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죠? 이게 되게 무작정 외운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구개음을 이렇게 외워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외운 범주 안에 없잖아. 그럼 얘는 구개음
치읓 같은 게 구개음이라 친다면 구개음이 바뀐 거는 같은데 물론 영구개음이 뭐 경구개로 바뀐 건가요? 모르겠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실 거야. 그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암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 실제로 2011년도인가?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에 이게 그때는 우리 선배들이 그것도 있었잖니. 그 비문학에. 그죠? 언어지문. 언어지문에 이 구개음화의 역사에 관련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수험생들이 엄청 힘들어했거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외우고 있는 범주 아닌 것까지 나와. 그쵸? 구개음화의 역사니까 지금 이건 현대 문법에서 정해놓은 구개음화의 범주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 문법 내에서는 이게 구개음화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구개음이 아닌 애가 구개음으로 바뀌는 건 다 구개음화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냐면 자꾸 외우려고 드니까. 요번 3월부터 시작된 그 문법 문제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3월에 수업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지만 다를 수 있다. 이걸 화두로 마음속에 품자. 그건 문학이든 문법이든 마찬가지야.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현대 문법 내에서는 요걸 구개음화로 삼고 있겠죠. 괜찮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만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요 이가 문제야. 요 이가 아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그 뒤에 붙은 이나 안 같은 경우가 홀로 쓰일 수 있는 경우, 그쵸? 홀로 쓰일 수 있는 경우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연음됐거든요. 근데 지금 구개음화의 경우는 요 이가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의 이일 때만, 그쵸? 일어난다는 사실이야.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합니다. 구개음화에선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요거의 처리가 조금 미숙한 분들이 계셔서 강조를 해봅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만 남겨져 있어요. 교체 파트에서는. 경우만 남겨져 있는데 이 경우만은 제가 잠깐 띄었다가 어디로 가서 붙일 거냐면요. 저 뒤에 첨가, 니은 첨가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완벽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아까까지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해서 교체 파트를 했어요. 그리고 경우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첨가 파트, 니은 첨가랑 더불어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괜찮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탈락! 교체가 끝났으니까 탈락 부분 할 건데 이 부분 또 수능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첫 번째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이것도 쓰여진 얘네 이름에 주목을 합시다. 자음인데 말이야. 그 자음이 이게 무리군자잖아. 자음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게 단순한 형태로 바뀌더라. 이런 거거든요. 괜찮겠어요? 자, 제가 그러면 글자를 한번 써볼게. 어떤 걸로 할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써볼게요. 지금 기역, 시옷, 겹받침, 그치? 요런 애들이 있는데 기역, 시옷은 지금 두 개의 자음이 있으니까 이 두 개 이상의 자음을 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역, 시옷의 자음의 무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를 제가 더 써볼게.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 쳐보자. 있다 쳐보면 지금 여기에는 쌍기역을 제가 썼거든요. 쌍기역은 자음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없죠.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기역, 시옷은 각각 기역과 시옷이라는 두 개의 자음이 합쳐진 거고요. 얘는 원래부터 쌍기역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로 볼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것도 뭐 교수님들마다 이거 자체도 발음이 어쨌든 하나로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막 모호하게 처리됐었던 것 같아.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책 갈아치우고 막 올라오면서 자음군 단순화 부분을 되게 강하게 지금
좀 정리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났다고 칠게. 그쵸? 뭐 이렇게 나지만 시옷이 떨어져 나가고 기역으로 이제 소리가 났어. 얘도 편의상 이제 이렇게 났다고 쳐보자고요. 그치? 근데 요 아이가 요렇게 바뀐 거랑 요 아이가 요렇게 바뀐 패턴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죠? 왜? 쌍기역은 쪼개질 수가 없잖아. 원래 하나니까. 그럼 쌍기역이 기역으로 간 건 뭐야? 교체지. 그래서 이 아이는 음절의 끝소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치? 음절의 끝소리인데 그 대표는 맞잖아. 우리 아까 여기다 써봤잖아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 써놓은 다음에 왜? 쌍기역이 기역으로 나는 거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괜찮겠지? 그래서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기역, 시옷. 그치? 기역, 시옷에서 기역으로 간 건 시옷을 떨군 거잖아. 괜찮겠어요? 시옷을 떨군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요 아이. 자음분 단순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여기 우리 수능 특강에도요. 지금 탈락 바로 옆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지? 그 얘기는 특별하게 얘 좀 잘 기억해줘. 라는 어찌 보면 그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자음분 단순화랑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지? 이거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수특책에는 자음군 단순화 외에도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읍 탈락 이렇게 탈락의 종류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또 우리 수험생들, 암기를 위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걸 다 그냥 외우죠. 근데 이거 외에는 그럼 탈락이 없나요? 자음 탈락이 없나요? 아니 막말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가요? 6월이야? 6월이잖아. 그죠? 6월. 7월, 8월, 9월, 10월인가요? 10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여기 적혀있는 리을 또는 히읗, 그 다음 이런 거랑 무관한 애들이 떨어져 나간 걸 발견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탈락은 말 그대로 있었던 자음 또는 있었던 모음이 떨어져 나가면 그 아이들을 음은 탈락이라고 할 거야. 그지? 그럼 굳이 왜 이 세 개를 적어뒀을까? 그 이유를 밝혀보면 되겠죠. 항상 굳이 왜? 그치? 그 의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중요 지점에 접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그죠? 자, 일단 리을 탈락은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리을 탈락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쓰는 거 있잖아. 아우 되게 아들님은 참 잘생겼어. 아들님이라고 우리 잘 안 하고 아드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아 또 아들만 하면 또 그러죠. 아우 되게 따님은 참 예쁘셔 이러지 딸님이라고 또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이제 님, 그 다음에 딸의 님이 이렇게 합쳐지는 와중에 리을이 떨어져 나갔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리을 탈락. 그래서 리을 탈락은 뭐 솔나무가 소나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늘님이 하느님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을 탈락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탈락 중에 하나라서 적어놓은 듯 괜찮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히읗 탈락은 어떨까? 저는 얘를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히읗 탈락이 이 히읗이 말입니다. 받침으로 쓰일 때는 다른 자음이 받침으로 쓰여서 탈락되는 패턴과 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거냐? 제가 몇몇 개를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일부러 크로스로 적은 거예요. 자,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 발음 기호대로 한번 적어보자고. 이거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치. 안따 이렇게 되네. 그죠? 그죠? 안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니은 지읒 중에 누가 힘센 놈 같아 보여요? 누구죠? 누구예요? 니은이겠네. 얘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요. 그죠?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두 개의 받침이 쓰여지는 경우에는 소리값이 하나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떨구잖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앞서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항상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이 두 개의 음운을 다 발음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힘센 니은이 남고 지읒이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볼래요? 이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 안자로 되죠. 그건 뭐야? 지금 얘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요 지읒이 요 자리로 하고 이동을 해서 둘 다 발음이 됐어요. 전 이거를 평화공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공존의 법칙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뒤에 오는 요 글자가 첫 소리가 빵인데 그쵸?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가 이사 올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치? 근데 요것처럼 디귿이 꽉 막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니은하고 지읒이 싸워서 힘센 자가 요 자리를 지키는 경우밖에는 답이 없네. 그죠?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자음들의 어떤 탈락이든 아니면 발음값이 이렇게 연음되든 하는 형태야. 대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히읗이라는 애는 형태가 약간 반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만나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볼래요? 요걸 한번 적어보자고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되니? 발음해 볼래요? 안하! 원래대로라면 안하! 하고 얘가 이사 가야죠. 니은이 힘센 놈이니까 얘 히읗이 일로 옮겨가는 거 당연하고 힘세지 않아도 뒤에 있는 놈이 일로 이사 가는 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이사 가나요? 이사 안 가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히읗을 떨궈내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그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었던 니은이 이사를 와요. 되게 희한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히읗을 뭐라고 부르나요? 받침계의 어르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힘이 없어서 아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자리가 저 높은 곳에 비어 있어도 이동이 좀 힘드셔. 관절이 아무래도 예 괜찮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유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근데 되게 달라져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경우랑 여러분들이 같이 봐셔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못 쓰여서 힘센 애가 있고 오히려 떨어져 나가야 옳잖아. 근데 요거는 다르죠. 얘가 발음이 안타. 요 두 개가 이제 거센 소리 되기, 뭐 자음 축약이라고도 하는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이 나오지만 요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발음이 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있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아까 저희가 히읗을 뭐라고 분류했어요? 받침계의 어르신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도 높은 곳인 경우는 거기 올라가 앉으실 수가 없어, 어르신들이. 괜찮겠어? 그런데 이 경우는 아예 난 다리가 아파서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뒤에 디귿이라는 젊은이가 여기 앉으세요 라고 오히려 이렇게 끌어올려드리네요. 괜찮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형태를 보인다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탈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난 리을 탈락과 더불어서 히읗 탈락을 적어놓은 듯한 느낌.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모음 탈락으로서 대표로 역시 제가 대표라 그랬어. 이것만 모음 탈락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음 탈락이라 그래서 또 모음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물론 있어요. 그런데 탈락을 한 경우는 왜 여기다 적어놨냐면 뭐 여기는 얘 갖고 한번 해볼까요? 담그다잖아요. 담그다인데 이거 활용을 하는 거 이제 뒤에 품사하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제가 팁 하나 드렸잖아. 가장 편하게 어간과 어미를 나눌 때는 다곤이 정도로 한번 활용 그 정도까지는 꼭 해봐요 우리 이랬거든요. 그쵸? 그래서 담그다, 담그고, 담그니 그래서 담그까지가 어간인 걸 확인해요. 그죠? 거기에 아라는 어미를 붙인다 쳐봐. 아라는 어미. 그럼 담그 아 이래야 되지.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죠? 담그아가 아니라 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발음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볼래? 이게 의문의 변동이니까 변한 지점을 주목하면 돼. 그럼 얘만 떨구면 요 아이는 요 자리로 슉 요건 빵이니까 이동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담가 된 거야. 그래서 의가 떨어져 나간 형태를 만나볼 수 있는 거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음이 탈락되는 음모음 탈락은 저 뒤에 이제 우리가 품사 얘기를 또 좀 할 건데, 품사 지점에서 말이에요. 그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 있잖아. 그 불규칙 활용에서도 이 탈락과 제가 관련 지어서 한 말씀 올릴 거예요. 역시 문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이라서 그거는 불규칙 활용하면서 제가 탈락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괜찮다면 지금 3번에 첨가가 있고 4번에 축약이 있는데, 축약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 지워졌구나. 아까 안타 같은 경우 있었죠. 안타. 그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시읒을 만났을 때 크트푸츠, 거센 소리로 바뀌어서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는 아마 그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첨가를 건너뛰고 축약을 먼저 해요. 왜 그러냐면 첨가 부분은 이야기거리가 좀 많고 어찌 보면 음운의 변동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축약은 아주 간단하게만 처리를 하고요. 축약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할게. 이거 좀 좀 웃기는, 좀 유치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자. 발음을 해봤을 때 거센 소리가 나면 일단 주의해야 돼. 거센 소리가 나. 그럼 축약인 걸 주의할 것. 그쵸?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나니? 마청! 하고 거센 소리가 난다고. 그쵸?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꽃이 거센 소리가 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만 가지고는 이게 거센 소리 되기, 즉 자음 축약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거는 원래 거센 소리였던 게 연음된 거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두 개가 만나서 거센 소리 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변별 지점을 가지려면 1번만 갖고는 어렵지. 그럼 2번은 뭐야? 표기에, 발음 말고 표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히읗이 있으면 돼. 그래서 표기에 발음 기호 말고 표기에 히읗을 확인할 것. 이 두 가지만 보면 거센 소리 되기는 끝난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축약 부분에 있는 거센 소리 되기는 요런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 자, 물론 모음 축약도 있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수특에 나와 있는 설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뒤에 문제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갈 거니까, 그죠? 일단은 여기 설명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아까부터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던 첨가 부분이 있어요. 첨가 부분에서 특히 저 위에 우리가 그 교체할 때 말입니다. 경음화 부분을 제가 빼고 왔었거든요. 그 경음화 부분하고 지금 니은 첨가 부분하고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그 세 개를 어떻게 묶으려고 저 양반이 저러나 이러실 것 같은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몇몇 단어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어떻게 발음돼요? 국, 밥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거 어떻게 발음돼요? 눈, 똥, 자 이렇게 되네.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변화된 음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어. 괜찮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 지읒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어. 보이시나요? 네. 그럼 비읍이 쌍비읍으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는데 둘 다 그럼 뭐야? 경음으로 바뀐 거죠. 경음은 된 소리니까. 그지?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크트푸츠. 오케이?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둘 다 어쨌든 된 소리인 경음으로 바뀐 게 동일한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체 파트의 이제 경음화에 가깝고, 하나는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된 소리로 발음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섞여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부터 제가 설명할 때 이 제목들, 그지? 원래 그 아이의 이름에 의미가 다 담겨 있다 이래버렸거든요. 근데 경음화 된 소리 되기는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뀐 모든 걸 경음화라고 다 할 수가 없다는 거.
그죠? 된 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자자자. 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가장 손쉬운 구별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 나면요. 이걸 먼저 보세요. 이게 합성 명사, 즉 합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합성 자체가 안 됐는데 된 소리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야? 그냥 된 소리 되기, 즉 경음화예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성 명사가 아닌데 된 소리로 발음난 모든 것들은 다 된 소리 되기. 이렇게 처리하면 돼. 교체로서 아까 경음화 그 파트에 있는 거죠. 괜찮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합성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근 지점을 찾아낼 건데, 자, 지금 보세요. 얘도 합성이죠. 국과 밥 따로 쓰고요. 눈과 동자도 따로 써. 합성이 됐다니까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성의 형태를 둘 다 띄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쨌든 그쵸? 무조건 된 소리 되기로 우리가 정리하기는 좀 애매해졌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무성음 플러스 무성음으로 만약에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된 소리 되기야. 근데 이게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면 된 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이야, 오히려. 오케이? 괜찮겠어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무성음, 유성음이 뭐야? 우리 계속적으로 막, 그쵸? 나라마음 했던 게 또 한 번 쓰이네. 오케이? 자, 따져볼게요. 지금 여기 가요. 기억 유성음이야, 무성음이야? 필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우리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보면, 글씨를 못 써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뭐 지금 보나, 나중에 보나, 네. 자, 기억은 뭐죠? 무성음이죠? 비읍은 뭐야? 무성음이죠. 그럼 얘는 무네. 그지? 무면 뭐야? 이거네. 된 소리 되기. 괜찮겠어요? 눈동자 넣었더니 얘 뭐니? 유성음이지. 얘 뭐니? 무성음이지. 그럼 얘는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인걸? 그러면 뭐야? 요 아이는 요거. 된 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 괜찮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쉽지 않을까요? 저도 곰곰이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될까? 물론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챙겨가시는 게 제일 빠르게 안 헷갈리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같아.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신, 따 역시 예사소리, 디귿이 된소리, 쌍디귿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 유성음, 얘 무성음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 안 되죠. 아니 돼. 왜? 2단계를 먼저 거쳐야죠. 신 플러스 다는 어간음이 나는 거 아니야? 그쵸? 합성된 A 플러스 B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 선생님처럼.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요 단계를 먼저 보면 되겠다. 그지? 된 소리 일단 발음 났어. 그럼 그게 합성이 된 건지 아닌지를 따져. 그래서 합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된 소리 되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합성이 만약에 됐다면 무성음 플러스 무성음은 된 소리 되기고, 그 다음에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은 된 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건, 아이고, 야, 오늘 흰색, 사망이 많이 되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된 소리 되기를, 어찌 보면, 그 교체 파트의 된 소리 되기를 요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괜찮겠죠? 근데, 지금 요 부분이 문제잖아. 요 부분은 사실 알고 보면 된 소리 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끌어올 거냐면, 제가 요렇게 묶어볼게요. 지금 정신 헷갈려. 안 그래도 글씨가 너무 잘 써주셔갖고선 헷갈리는데, 집중 안 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은 된 소리로 발음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랬어. 그치? 괜찮겠어요? 괜찮죠?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네, 유성음 플러스 유성음. 자, 유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한 세트를 이룰 때 경우의 수가 3쌍이잖아요. 4쌍인가요? 4쌍이네요. 무무, 유무, 유유. 하나 더 있네. 뭐죠?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 이렇게. 그죠? 괜찮겠어요? 무성음 플러스 무성음은 아까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나머지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은 된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 그럼 요 아이는 뭘까? 유성음 플러스 유성음이거나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인 경우는 니은음이나 니은, 니은음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겠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되겠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거 여기다 적을게요. 이 플러스 몸. 발음하면 어떻게 돼? 발음하면 잇몸.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없었던 니은이 숑숑 들어갔어. 그죠? 그 다음에 따져볼 건 따져봐야지. 얘 뭐야?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음절. 글자네, 한 글자네. 그지? 얘 뭐야? 어쨌든 마지막 걸 보는 거니까 모음이잖아, 모음. 그죠? 모든 모음은 유성음. 모든 모음은 유성음. 그 다음에 미음은 나라 마음에 있으니까 유성음. 아, 유 플러스 유. 그죠? 유 플러스 유네. 그럼 유 플러스 유는 니은음 또는 니은, 니은음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숙특에 그죠? 니은음 첨가, 첨가 파트에 니은음 첨가가 있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여기 조금 잘 들어주세요.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보기를 주거나 아니면 10번, 11번 자리에 조금 옛날 그 비문학 언어 지문처럼 요즘 길어진 게 그 11번, 12번이구나.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설명이 주어질 수도 있고 뭐 하겠죠. 자,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이 사이소리 현상이란 말이 없이 이 의문의 변동에 교체 파트에 경음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첨가에 니은음 첨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은 아마 이렇게 사이드로 빼서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문법책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야. 그럼 그 세 개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된소리 대개는 교체 파트로 정리가 됐고, 그치? 그 위에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니은음 첨가와 여기 니은음 첨가의 사이소리 현상, 이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책들을 좀 찾아보고 하니까 EBS 문법 뭐 교재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부분에서는 그냥 이거를 사이소리 현상이 니은음 첨가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었고요. 좀 더 뭐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사이소리 현상은 표준어 발음법 제30항에 들어있고요. 니은음 첨가는 29항에 따로 적혀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럼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아주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는 드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뭐의 관형격이죠. 뭐뭐의로 만약에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냥 니은음 첨가와 니은음이 첨가된 사이소리 현상을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집안일 이렇게 됐다 쳐봐. 집안일. 그럼 집안의 일 이렇게 되잖아. 그거는 니은음 첨가의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만약에 맨입 이런 경우는 맨의 입이 아니잖아. 제 말 이해돼요? 맨의 입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안 되지. 그런 경우는 그냥 니은음 첨가. 괜찮겠어? 이 부분까지 굳이 갈까요? 글쎄. 모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독학 문제들이 막 많이 시중에 도니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이게 맞다. 어떤 선생님은 저게 맞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들이 각각 그러신데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을 저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요.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려 있다면 끝까지 꺼내봐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행복 갇힐 텐디? 그래서 차라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좀 잘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어진 어떤 글들이나 조건, 환경들을 잘 보면 그거대로 따라가게 되면 문제될 거 1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또 조금 봐요. 요거 조금 지워도 되죠? 네, 그래서 된소리 대기하고 된소리로 발음난 사이소리 현상하고 그 다음에 니은음 청가하고 니은음 청가의 사이소리 현상까지 나눠본 거야. 어찌 보면. 근데 또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야.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운의 변동은 사실상 발음상의 문제잖아. 그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데 사이시옷 표기법과의 상관법은 어떻게, 상관관계는 어떻게 돼요? 막 이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이시옷 표기법은요, 사이소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 중에서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지금 사이시옷 표기법. 사이시옷 표기법.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한 거 합성이 되는 건 전제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적어낼 수 있겠지. 제발 이해돼? 괜찮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로 제가 적었어요. A 플러스 B로.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로 합해지는 와중에 A의 받침이 없어야 돼. 그죠? 무슨 말이야? 이거 발음되면 배싸공 일단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럼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대기거나 아니면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이소리 현상이겠지. 자, 일단 A 플러스 B니까 끝까지 궁구하고 따져봐야 되네. 이거 유성음, 요거 무성음.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으로 된 건 된소리로 발음된 사이소리 현상이었으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 맞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표기, 이거는 발음이고 표기를 할 때 우리가 배사공이라고 안 쓰죠. 그죠? 뭐라고 써? 이렇게 쓴다고. 그죠? 제가 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얘가요, 네, 요렇게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요. 디귿이 들어간 거. 그건 뭐 때문일까? 시옷의 표기를 의식한 거지. 그래서 표준 발음이 이 두 가지가 다 표준 발음인 거. 요번에 수특 문제에도 이거 응용된 거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굳이 제가 한번 말씀을 더 해봅니다.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A 플러스 B가, 아까 A의 받침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끌어안고요. A와 B 중 최소 하나는 뭐라고? 순우리말이어야 되지. 그지? 자, 그거에 대한 예로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더라고. 제가 두 개를 적을게요. 치 플러스 과, 치 플러스 솔. 플러스로 써있다는 거는 이미 이 아이가 합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요, 지금 얘는 뭐 치과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죠? 치과로 발음돼. 그리고 얘도 치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발음이 되는데 실제로 표기할 때 한번 볼까요? 표기 때 얘는 치과 이게 맞아요? 표기, 발음 말고. 이거 아니죠? 얘는 치과 이렇게 적잖아. 그지? 그 이유는 뭐야? 치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얘는 치과라고 못 적는 거지. 괜찮겠어?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지금 이 아이는 적을 때 치솔이 아니라 칫솔로 적지. 그 이유가 얘가 순 우리말이기 때문이잖아. 이거 괜찮아요? 얘가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칫솔 이렇게도 적고 이걸 의식해서 칫솔 이렇게도 되겠네. 괜찮아? 이거 괜찮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까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음 그 대표음을 본능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처럼 요거 할 즈음에 본능적으로 6개 단어를 막 외우고 있잖아. 그게 뭐죠? 막 착간, 일단 적고 얘기해 봅시다. 착간하고, 퇴간하고, 숫자하고, 곡간, 새빵. 뭐죠? 착간, 퇴간, 숫자, 곡간, 새빵. 하나 더 있는데? 뭐지? 이거 하나 뭐예요? 횟수. 그치? 다들 지금 집중 못하나? 예. 횟수. 이렇게 해갖고 지금 6개를 본능적으로 막 외우고 있잖아. 이건 뭔데? 뭐 때문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때는 사이시옷을 안 적는 걸 원칙으로 한 게 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예외로서 둘 다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6개야. 그래서 막 개수 이런 거 있잖아. 개수로 적어야 되는데 개수 이렇게 써있으면 틀리잖아. 그 다음 초점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거 막 초점 이렇게 써놓으면 틀리는 거잖아. 이 6개의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니까 말이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것까지 지금 한번 길게 대장정에 걸쳐서 한번 해봤고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의문의 개념과 은혜견도 설명은 다 끝냈어.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돼서요. 페이지 244쪽, 문제 쪽 부분이 좀 뒤에 가 있죠? 저쪽에. 그 244쪽에 6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 문제 전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가에, 보기 2의 가에 있는 거 있잖아. 이 피어 같은 경우 말이야. 그죠? 피어를 한번 잘 보자고요. 이게요, 피여로도 발음이 날 수도 있고요, 펴로도 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두 개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게 4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서 배웠어요. 그지? 일단 교체. 일정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교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없었던 음운 하나가 추가돼서 들어가는 걸 첨가라고 했고요. 그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합쳐지는 걸 축약. 있었던 놈이 없어지면 탈락.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였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육안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얘를 먼저 한번 다뤄볼 건데 지금 요거 소리값 없는 빵이지. 얘를 지웠다고 해서 이거를 탈락으로 보면 되나요? 안 되겠죠? 탈락 아니죠? 원래 없는 거야. 빵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요렇게 세워져 있는 애를 눕혀. 그럼 이 아이를 눕히면 요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요로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피음만 그대로 일로 옮기면 얘가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얘 더 추가된 것도 떨어져 나간 것도 없는 모음 축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그럼 뭘까요? 지금 원래 형태 원형어를 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자, 아까 출발한 게 P 플러스 어로부터 갔으니까. 그치? P 플러스 어로 갔는데 이게 P여 됐다는 건 이미 없는 이 아이가 더 들어간 거잖아. 이 아이에 없는 게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이 모음이요, 역시 세워져 있는 이 모음을 더 추가시켜서 들여보낼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모음 첨가가 되겠지. 요거는 그냥 축약이라면. 요거 문제로 나왔을 때 많이들 헷갈려 하니까, 그쵸? 요거는 첨가고 요거는 축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첨가와 축약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조금 한 문제 정도의 일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